반갑습니다. 이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다소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1% 이상의 하락세로다가 진행이 되다가 장 마지막에 그래도 다소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장 마지막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에 힘입어서 하락세를 다시 반등으로 돌리지 못하고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등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 아직도 2,500선 돌파를 못했고 오히려 역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2,400선을 지지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긍정적인 점은 지수 막판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1% 넘는 하락에서 어느 정도 보합권까지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시장 다소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반등이 못 나오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2,300선 근처까지도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이 마지막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추가 상승의 기미를 좀 보였다. 770선을 이탈하진 않으면서 추가적인 플러스로 전환이 마감이 됐고요. 790선, 800선까지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지수 반등 추세로다가 이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1% 이상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삼성 SDI라던가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그래도 반등에 힘입어서 하락폭은 줄인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만 시총 상위 종목 10종목 중에서 기아 제외하고는, 네이버 같은 경우 보합권으로 끝났지만 기아와 네이버 제외하고는 전 업종, 시총 상위 종목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에코프로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 또 15% 이상의, 그다음에 5% 이상, 4%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개 매수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대응 전략 등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같이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일단 먼저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앞에서 방송에서 교육해드린, 공략해드린 히든 종목 상승률, 수익률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아나 7%, 대원강호 8%, 그다음에 하나제약 같은 경우 20% 이상의 상승, 프롬바이오 10% 이렇게 상승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DNC 미디어 21%, 지에넌 에너지 12.91%. 최근에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열정 관련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X 11%, 신스틸 31%, 네이버 14%, 그 다음 리파인 15% 이렇게 이제 지난달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K옥션 같은 경우는 15%, 예, SK텔레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4x4 19.7%,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도기현 6.3%,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을 안 했는데 일단은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엔젤 5%,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말 방송이라던가 그 교육대 혹은 이제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15%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10% 이상의 수익권에 도달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다음에 웅진 같은 경우는 4%.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 안 드린 종목 딱 하나 있죠. 어떤 종목이죠? 네. 폐배터리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IS 동서. 네. 이 관련주인 IS 동서입니다. 지금 칸이 없어서 예. 제가 이렇게 일단 글로 썼는데요. 폐배터리 관련된 IS 동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선 근처에 제가 교육을 해드렸고 말씀드린 지지선 근처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큰 폭 하락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3% 정도는 수익권에 도달을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21종목을 공략해드려서 20종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IS 동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수익이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모호한 약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20종목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20종목을 들여서 21종목 최소한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모두 다 교육을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주식의 최소한 기초부터 알아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초 강의 1강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준비한 3강까지 그러니까 주식의 증권 분석부터 해가지고 오늘 설명드린 갭에 대한 간단한 설명 안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앞에서 배운 내용인데 네, 일단 이것부터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매매 타이밍을 판단하는 근거이고요. 그다음에 봉차트, 이동평균선, 거래량 등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 혹은 매도 타이밍을 갖다가 알아보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에는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 말 그대로 뭐 재무제표라던가 해당 종목이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분석법이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다가 먼저 이제 종류를 갖다가 설명을 돼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는 추세 분석, 그다음에 추세 분석에서는 이동평균선과 저항 그리고 지지선 등을 알아본다. 이동평균선은 뭐 5일, 10일, 20일, 60일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있고요. 패턴 분석 같은 경우는 서양식 패턴 분석과 일본식 캔들을 갖다가 패턴 분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표 분석 같은 경우는 주가와 수급의 보조 지표. 말 그대로 이제 뭐 거래량이라던가 기타 뭐 많이 보는 지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보조 지표들. 그다음에 시장 이론에는 엘리어트 파동과 일목 균형표, 그다음에 뭐 태양 흡점 이론 등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기본적 분석의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게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탑다운 방식과 이제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요. 탑다운 방식은 큰 거, 예를 들어 경제 지표, 그다음에 개별 산업,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바텀업 방식은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해서 산업,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제 위로다가 훑어보는 방식인데 경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라든가 테마 등을 산업을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도 뭐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매집이 되어 있는지 최근 수급이 어떤지 등을 보면서 기업을 픽하는 방식인 탑다운 방식이 보통은 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방식을 많이 쓰고요. 종목의 움직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종목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반대로 산업을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이다. 보통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분석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 중에서 PER과 EPS를 한번 살펴보면요. PER은 뭔가요? 한 주당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그 기업의 단기적인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게 주당 순이익 EPS고요. 그 주당 순이익으로다가 다시 주가를 나눠서 PER을 계산을 한다. PER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 지표, 성장성 지표이고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고 그다음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을 1,000원으로 나누어서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7.7배, 7.77배이기 때문에 10배가 꼭 높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다만 성장성이라던가 저평가가 되어 있냐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지표인데 같이 보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 같은 업종을 갖다가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PBR. 저는 솔직히 앞에 설명드린 PER보다는 PBR을 조금 더 많이 본다. 왜냐하면은 총 자산, 순자산 대비해서 현재 종목이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냐. 그다음에 회사의 유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많이 하는 지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먼저 EPS 먼저 볼게요. 주당 순자산가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순자산을 주식수로다가 나눠서 한 주당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0억짜리인데 주식수로 나누니까 한 주당 뭐 10,000원이다 라던가 이런 게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현재 주가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게 EPS다. 또 EPS로다가 주당 순자산 가치로 주가를 나누면은 지금 몇 배인지 보통 말씀드린 대로 1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산을 갖다가 주가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로 주가를 나눴는데 현재 그 주가 대비해서 보니까 굉장히 1배도 안 돼요. 0. 몇 배가 됐다. 그러면 분명히 저평가인 구간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같은 업종이랑 역시 같이 봐야 된다. 해당 업종 전체가 저평가 구간일 수가 있잖아요. 저평가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저평가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 업종 자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제약주라든가 혹은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거는 지금 대부분이 그럼 저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업종에서도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혹은 최근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까지는 꼭 확인을 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섣부르게 이 종목이 그냥 PBR 1배 이하로다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평균선, 저항선, 지지선, 그다음에 서양석 패턴과 일본식 캔들, 보조지표, 그다음에 엘리언트 파동과 일목균형표 등등. 근데 이걸 갖다가 차분히 보면 추세 분석은 상당 기간 동안 동일한 방향성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용한 기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상승하는 종목들 계속 뭐 달리는 뭐 호랑이 등에 타야 된다 이런 격언도 있다시피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걸 이용해서 네, 매수와 매도를 하는 기법이 추세 분석법이고요. 그다음 패턴 분석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중에 이런 도지형이라던가 혹은 네,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라던가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이 나왔을 때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던가 혹은 지지를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패턴을 미리 정형화해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맞춰 가지고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하는 방법 뭐 비슷합니다. 이거는 추세, 이거는 말 그대로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지 어디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등을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하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표 분석은 말 그대로 앞으로 통계적으로 수치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승한 다음에 뭐 3분의 1이 빠진 다음에 다시 상승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낸다. 그냥 보조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리적 분석은 뭐 경제, 경기 동향, 그다음 자금 사정, 수급 관계 등 기관 외인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했다. 혹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은행 관련주 혹은 금 관련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 심리라던가 너무 많은 요소가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심리 분석이라고 한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걸 갖다가 무조건 뭐 추세 분석만 가지고서 주식을 할 수는 없고 반대로 패턴 분석만 가지고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리 분석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될 점이 있긴 하지만 뭐든지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근데 추세가 상승 추세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이제 기초입니다. 네,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있고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갖다가 정배열이라고 한다. 정배열은 이제 단기 이평선은 5일에서 10일, 중기 이평선은 뭐 20, 60이라고 한다면 120일, 그다음에 240도 보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층층이 쌓여 있는 걸 정배열. 반대로 위가 장기 이평선인 경우 이렇게 장기 이평선 거꾸로겠죠. 그럼 121선, 그다음에 241선이 가장 위에 있고 반대로 여기에 5일, 11선이 있는 이런 상태의 배열. 근데 주가가 이 아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역배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물론 역배열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은 추세를 갖다가 이렇게 단기 이평선 위에서 타는 걸 갖다가 많이 매수를 하죠. 네, 이 정배열을 갖다가 먼저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라는 건 뭐냐? 이렇게 상승 중이 아니라 혹은 자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뭐 단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이평선을 돌파하는 걸 갖다가 골든 크로스 혹은 역배열에서 다시 이렇게 꺾어서 상승하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한다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데드 크로스는 반대 개념이죠. 네, 상승 잘 하다가 여기에서 추세가 꺾이는 경우를 데드 크로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배워야 될 거는 데드 크로스 당연히 이 시기에는 손절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R는 둬야 됩니다. 다만 골든 크로스와 그다음에 정배열을 갖다가 주로 배우시면 된다. 역시나 노란 톡방에서 다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그러면 캔들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형, 그다음에 하락 반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상승 추세 뭐 유지형, 그다음에 하락 추세 유지 이런 캔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거 두 개만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상승 반전형에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승 반전형과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 혹은 뭐 전량 정리, 수익 실현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타점으로 잡아야 돼서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만 볼게요. 상승 반전형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삿바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음봉, 작은 음봉에서 긴 장대한봉이 생성이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은 십자샛별형이랑 샛별형 혹은 그다음 상승 잉태형, 장악형 요 두 개를 요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든지 다 보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다만 보통 추세 상승에서는 추세 상승 시작에서 음봉이 나온 다음에 도지라던가 혹은 이렇게 중간에 양봉이 위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이 긴 양봉이 나오고 이건 음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 십자샛별형 혹은 샛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승 장악형은 음봉이 생겼는데 이 음봉에서 더 긴 몸통에 양봉이 생기면은 상승 장악형이다. 그냥 쉽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성형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린 이런 음봉을 갖다가 나타내고요. 앞에 이제 상승하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형식의 차트이다, 캔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십자형 역시도 상승 중에 이렇게 하락 십자형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결론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하락 장악형 역시도 상승 장악형의 반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만 어느 정도 익히셔도 뒤에 거는 자동적으로 반대 개념으로다가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캔들까지 이렇게 알아봤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갭이거든요. 저는 갭과 거래량 거래대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캔들까지 어느 정도 추세까지만 알면은 이 앞에 내용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일부만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제 점이다,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 기본으로다가 갭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갭 같은 경우는 갭이 뭔가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음봉이 있었어요. 음봉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일 종가 고점을 갖다가 갭으로다가 이렇게 요 사이 공간 보이시죠? 요 사이 공간을 갭이라고 합니다. 그 차후에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전날의 종가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여서 캔들의 몸통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걸 갭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 강력한 호재는 당연히 상승 갭일 거고요. 악재가 나오면은 하락 갭이 나오겠죠. 이렇게 있는 경우에 종종 발생을 한다. 시간으로다가 올라간 종목들도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종목들 차트 보면서 어떤 게 갭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갭의 소멸 기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추세 하락 죄송합니다. 추세 하락 시 종가 기준 갭 공간이 하단부를 이탈한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일 종가가 예를 들어서 음봉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발생을 할 거고 양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이어져서 이렇게 하락이라던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가 여기서 갑자기 이 부분이 없고 그냥 공간이 이렇게 생기면서 하단부를 이탈할 경우에는 추세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추세 상승 시에는 종가 기준 이렇게 상단에 갭이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갭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자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뭐 이렇게 상승 하락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공간이 벌어지는 걸 보통 갭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 갭을 보시기보다는 돌파 갭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돌파 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갭이 뭐 발생을 하던 아니면 그냥 상승이 나왔다고 쳐요.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이 이어졌다가 이렇게 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공간이 벌어지는 걸 돌파갭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파갭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해당 돌파갭을 이용한 기법만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 제일 이제 저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은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돌파갭을 이용한 이제 매수를 갖다가 저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급증갭 같은 경우는 이 돌파갭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 상승폭을 더 키우는 갭을 급증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돌파갭은 바닥권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게 돌파갭이고요. 급증갭 같은 경우는 이 상승폭을 더 키우는 갭이다. 소멸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상승, 추세 상승이 끝나면서 자 여기서 갭이 나왔다가 다시 이 갭을 메우는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에서 여기를 갖다가 메우는 갭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멸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급증갭이 한 번 더 나온다. 보통 이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요. 이해되시죠? 소멸갭은 이제 매도 사인으로 보셔야 된다. 매도. 네, 역시도 마찬가지나 노란톡방에서 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거 돌파갭. 그 다음에 나는 이 종목에서 한 번 더 수익을 내고 싶다. 급증갭을 한번 봐야 되고요. 이후에 소멸갭 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돌파갭. 왜 돌파냐? 이 갭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 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 저점 부분을 이탈을 하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갭으로 껑충 뛰어가지고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그 다음에 급증갭 역시나 하락폭을 키우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갭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증권 분석,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갭, 그 다음에 거래량 등등의 교육 노란톡방에서 다 안내 도와드리고 노란톡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샵 3989 문자로다가 이시후라고 보내주시면 다 같이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갭과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 등 다 이제 알고 나야지 이렇게 저점에서 종목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 노란톡방에서 1월 13일 날 교육을 해드렸고요.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 앞에 방송에서 5일선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3%라고 이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계속 저희는 일부만 매도 사인이 나갔다,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보여드렸는데 짠, 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끝이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역시나 이렇게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6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하죠. 저점 대비해서 최소한도 2배 이상이 상승을 했으니까. 다만 아직까지 끝이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3만 얼마, 뭐 4만 원 근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AI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도 이미 60% 이렇게 일부는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분할로다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 나가면서 지금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 게다가 전일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1%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월 20일 날 교육해드리고 공략해드렸던 모비데이즈 17%가 넘었습니다. 교육해드리고 공략해드린 다음에 솔직히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조금 빠졌었습니다. 좀 빠졌다가 전일 20%가 넘는 급등에 의해서 17% 물론 좀 빠졌다 올라가긴 했지만 확실히 해당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점에 공략을 해드렸고 거래량 거래대금을 포함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보시게 되시면은 워낙 이제 사인 자체가 저점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매수한 분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이렇게 상승을 가져갔다 보시게 되면 큰 금액의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빠졌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20일에 공략을 해드렸고 해봐야 일주일 지났거든요. 일주일 만에 뭐 17% 20%면은 나쁘지 않은 상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익률 정말 재미로 이제 하고 계세요. 잘 따라서 하고 계시고 이렇게 수익들을 인증을 해주셨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주력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45% 상승이 나왔고요. 역시나 2월 6일 날 교육해드렸고 전일 날짜 23일 날짜에 이제 전량 정리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 38%, 38%.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인이 나갔죠. 비중 30%입니다. 솔직히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1조 원은 당연히 안 되는 종목인데 또 불구하고 정확하게 목표가들 다 제시해드리면서 이렇게 분할로다가 매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 역시도 공략해드렸던 종목이고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SBS 콘텐츠 허브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SM에서 지금 적대적 관리하는 지분을 인수한 기업에서 역시 같은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는 이유로 상승이 나왔는데 솔직히 SBS 자체도 같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디즈니랑 제휴를 맺어서 SBS의 모든 드라마와 콘텐츠를 갖다가 계약을 맺었죠. 그거 관련주로도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이었다. 다만 저희는 원하던 목표가가 다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매수를 했고 매수 가격 자체도 7,100원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정말 많은 종목들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익 인증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워낙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20% 저희가 이제 공략해드리고 교육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자세히 보시면 10% 이하짜리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3% 5% 수익을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 MBT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시면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을 포함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 이쯤에서 공략해드렸고 수익을 이렇게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적은 리스크로 아직까지는 올해 뭐 손절 한 종목 나갔나? 예, 종목 손절 거의 없이 지금 10% 이상의 계속적인 상승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예, 포바이프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공략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예, 포바이프 잘 보셔야 됩니다. 포바이프. 네, 이렇게 19.07% 이틀 만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게 되시면은 상한가 이후에 일정 구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이틀 만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K옥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5%,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11%, 핀텔 같은 경우 17%, 컴퍼니 K는 단기로 들어갔던 종목, 그 다음에 이렇게 핀텔 다 수익 실현을 했다. 10% 이상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20%짜리도 많고 솔트룩스 100%,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4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상승들이 가능한지 노란톡방 오시면 다 같이 안내 도와드리고, 신스틸 같은 경우는 30% 이상.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공략해드리고 쉽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부터 방송에 나간 위치인데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해당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나오면서 30% 이상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벨로프 같은 경우도 20%. 네, 이런 종목들 수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뭐 동국 SNC 35%, 그다음에 뭐 한정기술 같은 경우 앞에서 한미사이언스, 큰 폭의 상승들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히림. 이런 상승들은 그러니까 저점에서 잡아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앞에서 이제 그 수익을 실현했던, 솔직히 이게 비트코인 관련된 엮이면서 500%라는 상승이 나왔는데 모두 다 이렇게 상승을 본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상승률 저점에 잡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샵 3989 문자로다가 이슈라고 입력해 주시면 다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도 교육과 함께 해당 히든 종목들 받아보실 텐데요. 다음 히든 종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두 종목 모두 앞에서 한번 이미 방송에서도 그렇고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큰 폭의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들고 나왔느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일 날짜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뭐냐?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뭐 로보티즈라든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상한가 혹은 그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고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솔트룩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특히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무슨 종목일까요? AI 관련주입니다. 그죠? 그러면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다 같이 4차 산업이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물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혹은 아니면은 뭐 AI 반도체 관련주, 당연히 AI 반도체 관련주는 4차 산업 쪽에도 속하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4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나요? 그죠? 거의 10배는 좀 안 되지만 급등이 나왔고 로봇 관련주들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바로 돌아간 게 AI 관련주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지금 4차 산업, 2차 전지, 로봇, AI 등이 점점 저희 생활에 와닿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점에서도 식당에 가면은 로봇 이제 그 서빙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뭐 요 근처만 가도 하나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대도시 가면요. AI, 예, 챗GPT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여기에 뭐 그냥 궁금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방송 시간표 알려줘, 뭐 어떤 방송, 그다음에 뭐 어떤 뭐 버스 시간대가 궁금해. 쳐보면은 한 번만 입력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면 챗GPT 같은 경우는 정말 AI가 우리 현실에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구나. 로봇도 저는 처음 보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물론 딱 앞까지만 갖다 주고 그 물건을 이제 음식을 꺼내서 놔야 되는 건 사람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근데 조만간 뭐 팔로 직접적으로 날라주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실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온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뭐 메타버스라던가 다른 4차 산업 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전에 네옴시티 관련주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주 등이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저희 쪽에 무인 정찰기가 저희 나라 항공을 돌고 상공을 돌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드론 관련 부대를 창설을 해라 라고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다음 네옴시티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으로 석유 제품, 그러니까 엔진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을 만든다 뿐이지 뭐 드론, 로봇, 4차 산업, 5G 다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쪽에 같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 쪽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해당 종목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AI 관련된 종목이다. 이미 앞에서 한번 상한가를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 이후에 상한가의 몸통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조정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 중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다?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인데 한번 눌렸잖아요. 이미 그 전에 눌렸다가 어제 다시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AI 관련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날짜에 AI 쪽에 한 번 더 수급이 돈다라고 하면 정고점을 갭으로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또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손절가와 매수 타점을 노란톡방에서 다 같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해당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다. 지금 솔직히 해당 종목은 AI에도 꼈습니다. AI에도 꼈고 메타버스도 엮여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을 갖다가 디지털화해가지고 이제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데 역시나 AI 때 같이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상승 이후에 지금은 다시 원래 해당 위치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나오다가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이탈이 나왔는데 다시 금방금방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서 지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앞에 보시게 되시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확한 박스권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일정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앞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여기서 다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 딱 돌파 직전입니다. 앞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보셨을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바로 앞에서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디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10% 이상의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쯤에서 다시 샀어야 됐는데 왜 여기서 샀느냐?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포함해서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매수하고 나서 바로 이틀 만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돌파 전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내일 장중에 오늘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장중에 바로 급등이 나오거나 힘으로다가 그대로 돌파가 나오거나 아니라고 하면은 갭으로다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뭐 갭으로 상승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받고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갭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 AI 관련된 종목이고, 힌트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글자가 너를 영어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면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너라고 해서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다음에 AI 관련주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만 드리고, 뒤에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신 매수 타점과 그다음 손절가 다 같이 잡아 드릴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초속만 말씀드리면 이거 똑같이 드렸었습니다. 앞에서 어떤 종목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다만 해당 종목 역시도 급등 전에 있는 종목이다. 힌트 다 드렸죠. 초성 이거면은 다 드렸으니까 역시나 확인하시고, 다만 매수 타점과 손절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샵 3989 이시우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해당 종목 둘 다 매수 타점과 손절가 잡아 드리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